2021 카카오 인턴십 코딩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인 시험장 나누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 보시면 시험장의 정보가 이진트리 형태로 주어집니다. 각 노드는 이제 시험장을 나타내고요. n개의 시험장이 주어졌다고 하면 각각의 노드는 0부터 n-1까지 id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각 시험장의 응시자 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시험장을 K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각 그룹에 속한 응시자를 좀 균등하게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러고자 한다면 가장 큰 그룹의 인원을 이제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링크를 끊어서 그룹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눴을 때 가장 균등하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35명이 되겠죠. 35명.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37명. 녹색이 이제 40명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균등하게 저희가 K개 그룹으로, 그러니까 3개 그룹으로 나눈 것이고 그때 가장 큰 그룹의 응시자 수가 이제 4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답을 이제 40명으로 반환해야 되는데 지금 40명보다 더 적게 나눌 수는 없겠죠. 왜냐고 하면 여기서 더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더 쪼개고자 하면 이 3개 그룹을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각각의 링크를 하나하나 다 끊어보는 형식으로 해서 완전 탐색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한사항을 보시면 이 노드의 개수가 10,000개로 상당히 많죠. 10,000개이기 때문에 그만큼 링크도 많을 거고 저희가 그걸 다 하기에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효율성 테스트도 있기 때문에 이 효율성 테스트를 이제 통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풀이는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링크를 하나씩 끊어가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제 효율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겠죠. 입력값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는 파라메트릭 서치로 풀어보겠습니다. 파라메트릭 서치는 이진 탐색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은 이진 탐색은 정렬된 자료 구조에서 탐색의 범위를 절반씩 줄여가면서 이미 있는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파라메트릭 서치는 후보해의 범위를 두고 그 후보해를 절반씩 줄여가면서 그 해가 이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면서 그 후보의 범위를 절반씩 줄여가면서 최적의해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 예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3개 그룹으로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 링크는 2번 끊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응시자 수를 다 더하면 112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후보의 범위는 가장 작은 거는 가장 균등하게 나누는 경우죠. 그래서 112를 3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후보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이 다 더한 값이겠죠. 물론 이거보다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노드가 최소 1명의 응시자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겠지만 이거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범위를 로우 하이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이진탐색하고 비슷하게 이 y문을 반복을 하면서 이 중간값을 확인해 볼 건데요. 중간값은 이 로우 하이를 절반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 값을 가지고 이 문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초에는 지금 로우가 37, 하이가 112, 미드가 이제 74가 될 텐데 이 그룹을 74 이하로 해서 그룹을 지었을 때 링크를 두 번 이하로 끊어서 이 74 이하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 방법은 저희가 DFS로 각각의 이제 자식 서브트리의 크기를 반환받아서 그 크기가 74 이하로 만들 거예요. 만약 14를 초과한다고 하면 링크를 끊어서 그리고 그 링크 끊는 횟수를 저희가 카운팅하면 되겠죠. 체크 함수 저희가 동작 한번 보면 루트부터 시작을 해서 자식 노드를 재기 호출로 해서 이 서브트리의 크기를 반환받을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자식 노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8을 반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노드에서 오른쪽 자식 노드의 크기도 이제 반환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했을 때 이 입력으로 첫 번째 입력으로 받은 이 74보다 14 이하인지 볼 거예요. 지금 40이기 때문에 74보다 14 이하죠. 자, 그래서 그대로 반환하고요. 자, 이 노드에서 오른쪽 그 서브트리의 크기를 반환 받으면 30이 되겠죠. 자, 이걸 다 더하면 77이잖아요. 74를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하나 끊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큰 걸 끊는 게 낫겠죠. 큰 걸 끊어야 이 그룹이 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굳이 작은 걸 끊지 않고 큰 거를 끊겠습니다. 자, 끊었다고 해서 저희가 카운팅 할 거고요. 다음에 끊었으니까 이 서브트리의 크기는 37만 반환을 하면 되겠죠. 그쵸? 이건 끊어냈기 때문에. 자, 뭐 실제 저희가 링크를 뭐 업데이트 하진 않을 거고요. 자, 끊었다고 카운팅만 하고 이 서브트리의 크기를 이 40을 제외한 나머지 합만 이제 반환한 방식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37을 반환했고 이 노드에서 오른쪽 자식 노드 계속 DFS 탐색할 거니까요. 자, 반환할 때마다 이 74보다 74 이하인지 계속 확인할 거예요. 지금은 74보다 작으니까 이제 그대로 반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다 더하면 74보다 작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끊은 링크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 끊은 거죠. 하나 끊어서 모든 그룹이 74보다 74 이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할 거예요. 자, true를 반환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 74로도 충분히 이 세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두 개로 나눴지만 저희가 아무데나 끊어도 되잖아요. 그쵸? 아무데나 끊어도 그 그룹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이 74 이하로 그룹을 나눌 수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세 개 그룹을 나눌 수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자, 그거보다 적게 끊어서 나눴다 하더라도 아무데나 끊으면 그쵸?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74보다 그러니까 그룹의 크기는 더 작아질 거기 때문에 아무데나 끊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걸 확인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나만 끊었어도 74보다 작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74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70보다 큰 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를 이 중간값보다 하나 줄임으로써 이 후보의 범위를 절반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화제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절반씩 줄여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로그 n의 시간으로 이 값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이를 미드 마이너스 1로 줄이면 이 하이 값은 이제 73이 되겠죠. 자, 그럼 여전히 그러면 이 아직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우 하이의 중간값 미드가 이제 55가 되고요. 이제 55로 또 확인해 볼 거예요. 55로 3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지, 그러니까 2개만 끊어서 55 이하로 만들 수 있는지 볼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또 DFS 탐색을 해보면 자, 여기서 55가 넘어가죠. 자, 그럼 여기 끊어야 돼요. 그쵸? 끊고 37을 반환하면 되죠. 자, 그럼 나머지도 이제 DF 탐색을 해서 서브트의 크기를 반환해보면 25가 반환이 될 텐데, 자, 이거 다 더하면 55가 넘어가잖아요. 그쵸? 이 경우에도 저희가 큰 걸 끊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 55 이하가 됐어요. 여기 35, 37, 40. 그쵸? 자, 마찬가지로 만족하기 때문에 55보다 큰 건 더 이상 확인해 볼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하이를 이 미드 마이너스 1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이제 54가 되고요. 자, 그럼 여전히 그러면 아직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이 미드값의 중간값인 45로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45로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루트부터 해서 DF 삼색으로 이제 서브트리의 크기를 가져와서, 자, 여기서 45가 초과되죠? 초과되기 때문에 하나 끊고요. 37을 반환하고요. 나머지도 이제 DF 삼색으로 해서 서브트리의 크기를 가져오면, 자, 이것도 45가 넘어가죠? 자, 여기 끊으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 끊어서 모든 그룹이 45 이하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true가 되고 하이 범위, 그러니까 45보다 큰 값은 더 이상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이를 또 줄입니다. 그럼 이제 44가 되겠죠. 자, 아직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간값 40으로 이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럼 DF3성을 서브트랙을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40을 초과하죠. 자, 여기 나누면 되죠. 40 이하 만족하죠. 만족하고 37을 반환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도 이제 DF3색으로 서브트랙을 가져와서 자, 이게 40 초과하죠. 자, 여기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모두 40 이하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 트루고 이 40을 초과하는 그 후보에는 더 이상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 하이를 미드-1로 줄이고 여전히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간값인 38을 확인합니다. 자, 38을 확인하면 자, 여기서 38을 초과하죠. 38을 초과했기 때문에 자, 나눠야 되는데 자, 큰 걸 저희가 끊기로 했죠. 그래서 이쪽을 끊고 28을 반환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랙 크기를 가져오면 자, 이것도 38을 초과하죠. 자, 저희가 큰 거를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35로 반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이제 DF3색으로 서브트랙 크기를 가져오면 25가 오겠죠. 자, 이것도 30으로 초과하죠. 자, 그래서 왼쪽을 끊어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그룹이 38 이하가 됐는데 저희 모든 그룹이 38 이하가 되기 위해선 3번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룹이 4개 만들어지잖아요. 조건에 맞지 않죠. 자, 이 경우에 저희가 false를 반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우를 야, 그러니까 이 38 아래쪽은 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로우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 이게 만족하지 못한 거니까 이 미드보다 하나 큰 값으로 이제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미드는 39가 되고 자, 아직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39로 확인해 봅니다. 자, 39로 확인해 보면 마찬가지 폴스가 올 거예요. 저희가 이미 이 답이 4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39를 초과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끊어야 되고 28을 반환하고 자, 이것도 39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을 끊고 35를 반환하고 나머지는 DF3색으로 서브트랙 크기를 가져오면 자, 이것도 39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쪽을 끊어야 되겠죠. 자, 모든 그룹이 39 이하가 됐어요. 자, 근데 이건 이제 문제 조건에 맞지 않죠. 저희가 그룹을 이제 4개 만든 거잖아요. 3개 끊어서. 자, 그럼 폴스가 반환이 되고 자, 로우를 하나 증가시키겠죠. 지금 미드는 만족하지 못한 값이기 때문에 미드를 하나 증가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로우가 40이 되겠죠. 자, 그럼 더 이상 그러면 while 조건에 맞지 않고 이제 수렴한 경우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로우를 사용하면 돼요. 이제 왜냐고 하면 로우가 하이보다 하나 이제 증가하는 걸로 이제 수렴하게 될 텐데 이 하이가 만족한 거 바로 아래 값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보다 하나 큰 값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로우 값을 이제 답으로 이제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으로 받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티저 어레이 먼저 선언할게요. 자, 크기를 이제 상수를 정의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최대 이제 10,000개죠. 최대 10,000개 num array, 그러니까 응시자수를 각각의 노드의 응시자수를 저장하기 위한 num array 정의를 했고요. 다음에 이 링크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게 자식 노드에 대한 링크니까 이름을 child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크기는 최대 이제 10,000개고 이진트리니까 링크는 이제 2개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 문제에서 입력으로 루트가 몇 번째 노드인지, 그러니까 몇 번 노드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페어런트 링크 정의해서 찾아볼게요. 그래서 찾은 값을 이제 루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으로 받은 값을 저희가 하나씩 저장할 건데,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하면서 저 페어런트 링크를 -1로 초기할게요. 지금 노드 번호를 이제 0부터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1을 사용하면 되겠죠. 지금 문제 입력에서도 -1을 링크가 없는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파라메트릭 서치에서 사용할 그 하이 값으로, 하이의 초기 값으로 전체 총합을 구할 건데요. 0으로 초기한 다음에 하나씩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 링크 값을 하나씩 저장을 할게요. 이 크기도 이 넘버하고 동일하니까 동일한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하나씩 저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하면서 만약에 이 값이 자, -1이 아니라고 하면, 자, 이 노드에 이제 페어런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 노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 노드 값으로 이 현재 i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사실 저희가 이 뭐 링크를 사용하지 않을 건데 그냥 의미 있는 값을 그냥 넣어봤습니다. 실제는 이제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도 되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자식 노드도 존재한다고 하면 이제 부모 노드를 이제 i 값으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폼은 다 끝난 다음에 부모 노드가 없는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페어런트 이 링크 값, 노드 값이 -1로 남아있겠죠. 저희가 -1을 다 초기화했기 때문에. 자, 그걸 통해서 이제 루트를 찾을 거예요. 자, -1이라고 하면 이 i에 해당하는 노드가 이제 루트인 경우죠. 찾았으면 뭐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브레이크 하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파라미터 서치를 할 건데, 로우 값은 이 썸을 k로 나눈 값을 사용할 거고요. 하이는 이 썸 값을 사용할 거예요. 해서 수렴할 때까지 이 반복을 할 거고요. 미드는 이 중간 값을 사용하면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체크라는 이제 메소드를 구현해 볼 건데, 첫 번째 인자로 이 미드 값, 그리고 두 번째로 몇 개국으로 나눠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true라고 하면 이제 오른쪽은 더 이상 확인해 볼 필요가 없으니까 하이를 미드 -1로 조정을 하고요. 자, 아니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왼쪽은 확인해 볼 필요가 없으니까 로우를 미드 +1로 해서 이 후보의 범위를 이제 절반씩 줄어 나감으로써 이제 최적의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렴하고 나면 이 로우 값을 저희가 반환하면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사실 뭐 앤서를
이 answer를 하이로 초기한 다음에 이 실제 이제 미드가 이제 만족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찾은 게 더 작은 값이라고 하면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반환해줘도 되고요. 근데 사실 뭐 불필요하죠. 어차피 로우가 수렴하고 난 다음에는 로우가 그 값이기 때문에 이 로우를 사용해 헷갈리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이해하시고 나면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로우를 바로 반환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체크 메소드 구현해 보겠습니다. 불리언을 반환할 거고요. 처음에 이제 미드를 받을 건데 이게 결국 리밋이죠.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그룹의 크기예요. 그룹 안에 이게 응시자 수예요. 자, 그럼 저희가 이거 앞서 설명드린 대로 DFS 탐색을 할 건데 매번 이거 전달하기 좀 번거로우니까 이걸 이제 전체 변수에 저장을 해서 전달을 하고 다음에 이제 DFS 내에서 이제 저희가 몇 번 이 링크를 끊는지 그 카운팅하는 것도 밖에 선언해서 여기서 이제 카운팅하는 걸 할게요. 이제 매번 이제 파라미터 인자를 이제 주고받는 게 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FS 호출하기 전에 카운트 변수 값을 0으로 초기하고요. 이 리미트에 첫 번째 인자로 받은 값을 어사인 하고요. 그리고 이제 DFS 탐색을 루트부터 탐색을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에서 이 카운트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카운트가 이 그룹의 개수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3개 그룹을 나눈다고 하면 최대 2개까지만 끊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작다고 하면 이 문제 조건에 맞는 거니까 true를 반환하고요. 아니라고 하면 이제 false를 반환할 거예요. 자, 이제 DFS 이 메소드 구현 보겠습니다. 저희가 왼쪽 서브트리의 크기 DFS 재교출을 해서 구할 거고요. 왼쪽 링크는 0번 사용하면 되죠. 오른쪽은 이제 1번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저희가 이제 링크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경우를 뭐 확인해서 호출할 수도 있겠지만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무조건 호출하고, 만약에 이 입력을 받은 노드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실제 이제 없는 노드니까 이때 0을 반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 조건상 각 노드에 최소 응시자 1명 있는 거기 때문에 0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노드가 없는 걸로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만약에 이미 자기 자신 응시자 수가 리밋을 넘어갔어요. 자, 그럼 더 이상 뭐 탐색을 진행할 이유도 없죠. 무조건 이거는 이제 폴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체크의 반환값이 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카운트를 가장 큰 값,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폴스가 되게끔, 이 노드의 개수가 이제 맥스 n 만개이기 때문에 이거 만개보다 크면 이제 무조건 폴스가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폴스가 되게끔 카운트 값을 지정하고 뭐 아무 값이나 반환해도 되지만 그냥 자기 자신 반환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자기 자신은 이 리밋을 넘어가지 않는 경우고, 그쵸? 넘어가지 않고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 크기를 가져와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다 더했을 때 리밋 이하인지 봐야 되겠죠. 자, 리밋 이하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반환하면 되죠. 링크 끊을 거 없이 그대로 반환하면 돼요. 자, 아니라고 하면 이제 어디가 링크를 끊어야 되겠죠. 자, 끊어야 되는데 먼저 자식 노드가 하나인지 볼 거예요.
자,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라고 하면 자신구도 하나인 경우니까 한 번만 끊으면 되는 경우죠. 자, 자신구도가 하나인 거는 이 0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인 경우죠. 둘 다 0인 경우, 둘 다 0이면서 이걸 초과한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둘 다 0을 초과했다고 하면 이미 여기서 반환됐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만족 못했는데 내려왔다는 얘기,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자신구도 하나라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라도 더했으니까 이제 초과됐겠죠. 왜냐면 더하지 않은 경우는 초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쵸?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있는 경우니까 하나만 끊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끊었다고 카운트 값을 업데이트하고 이제 끊어냈으니까 자기 자신만 반환하면 되겠죠. 자기 자신의 의지적 수만 반환하면 돼요. 자, 그게 아니란 얘기는 이제 자신구도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두 개 있다는 얘기니까 먼저 하나씩 더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만 뺐을 때 이 리밋을 만족하는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둘 다 만족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큰 걸 선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둘 다 만족하는 경우, 둘 다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하나만 끊으면 돼요. 자, 하나만 끊으면 되는데, 자, 어딜 끊느냐? 큰 쪽 끊어내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어디가 작은지 보는 거예요. 작은 쪽하고 더해서 반환해주면 되겠죠. 이제 큰 걸 끊어낸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둘 다 만족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자, 하나만 만족한다고 하면 그거 다른 쪽 끊어내면 되죠. 이걸 반환하면 돼요. 그쵸? 오른쪽 끊어낸 경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른쪽하고만 이제 만족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하고만 더해서 올려서 왼쪽 끊어내는 이제 효과를 보는 거죠. 자, 아니라고 하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왼쪽도 안 되고 오른쪽도 안 돼요. 둘 다 끊어내야 되는 경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둘 다 끊어냈다고 2를 더해줘야 되겠죠. 자, 둘 다 끊어냈으니까 자기 자신만, 자기 자신의 응시의 수만 이제 반환하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DFS 메소드 구현이 끝났고요. 좀 길긴 한데 이제 하나씩 이제 곱씹어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 바탕으로 이제 이 저희가 링크 자른 횟수만 자른 것만큼 이 카운트 값이 업데이트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구현이 끝났고요. 구현이 잘 됐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좀 오타가 있었네요. 네, 모두 통과를 했고 제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